자, 안녕하십니까.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자바랭 패키지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 살펴봤죠. 그죠? 자, 이제 이어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필요한 자바랭 패키지 말고 개발할 때 제일 많이 쓰는 패키지가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자바랭 패키지와 자바 유틸 패키지인데요. 지금부터 좀 살펴볼 내용들은 대다수가 자바 유틸 패키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틸 패키지에서 우리가 보고, 그 다음부터는 20장부터는 우리가 좀 이제 고급적인 개념들을 좀 이제 익혀볼 필요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19장을 이제 보시면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을 거예요.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만 하시면 되니까. 됐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objects라는 클래스예요. objects. 우리가 앞서 object에 대한 클래스를 배웠죠. 그죠? object. 근데 여기 뒤에 s가 하나 붙었다.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JDK 1.7부터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좀 등장한 지는 이제 뭐 한 5년, 6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얘는 딴 거를 떠나서 간에 안에 S가 붙어 있잖아요. 그죠? 예, 클래스 이름에 S가 붙어 있다면 거의 정적 메서드들이 다 제공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닥스에 들어가셔서 이 자바 유틸 밑에 있는 objects 클래스를 한번 보시게 되면 아하, 여기에 이러이러한 정적 메서드들이 많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정적 메서드가 많으면 좋은 점이 뭡니까? 우리가 정적 스테이팅 메서드잖아요. 그죠? 정적 메서드가 많다는 거, 이걸로 다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은, 프로그래머한테 그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뭐 이러한 내용들을 생략을 해주고, 그리고 아울러 바로 클래스 명점 정적 메서 정적 메서드 명으로 우리가 호출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코드가 절약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쓰면 우리가 뭐 그 메서드를 알고 있고 활용도를 안다면 곧바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기존에 오브젝트 클래스를 좀 더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 고안되어진 유틸리티 클래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우리가 앞에서 오브젝트에서도 봤듯이 equals, 즉 객체 비교죠. 그리고 해시코드, 그리고 널 여부 등의 연산이 수행되어지는 정적 메서드들로 구성되어진 클래스들이다. 그래서 클래스 명점 뒤에 s가 온다. 그럼 아, 스테이팅 메서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클래스구나. 이렇게 눈치를 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자바 닥스, 자바 도큐먼트 API 있는 거 있죠? 제가 설명 아마 드렸을 거예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보는 습관을 여러분들이 자주자주 들여야 돼요. 이거를 왔다 갔다 해야지 여러분들이 모르는 메서드들도 찾아보고 뭐 이게 사전과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설명서.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해를 하고 이해가 안 되면 뭐 번역기라도 돌려서 찾아보는 거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개발자들도 대다수가 다 그렇게 하니까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 오브젝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을 일부 추출한 건데요. 많이 추출하지는 않았어요. 자주 사용되는 것들만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요. 자, 먼저 compare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아직 배우지 않은 제네릭 타입으로 T가 왔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이거는 뭐냐면 실행 시에 결정이 됩니다. 이 클래스 T는 타입이라는 약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E가 적힐 수도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20장에서 이제 제네릭스를 할 건데요. 여기에는 거의 다 클래스가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 person이라는 클래스가 들어갔다면 이 person 소위 말해서 이런 거죠. 이렇게 되어 있다면 자, compare 이렇게 되어 있다면 여기에 T타입이 왔다.
그럼 펄슨 객체가 이렇게 A가 나오고 펄스 객체가 B가 이렇게 또 하나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컴페어러터가 왔어요. 그죠? 컴페어러터에도 역시 펄슨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딱 지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비교를 할 때 얘들을 비교할 것이다. 이렇게 딱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C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 있는데 이 compare 메서드는 두 객체를 비교를 해요. 객체를 비교를 해서 어떠한 특정한 기준을 줘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비교를 하고 뭐 어떻게 할 거다 이런 거 이제 만들어 주는 건데요. 이게 compareable이 있고 compare러터가 있는데요. 나중에 제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둘 다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compare러터나 compareable이나 둘 다 비교자인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compare러터는 우리가 뭐 간단하게 중첩 클래스로 뭘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여기다가 비교자를 제시를 하면 우리가 이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서 얘네들이 비교를 해서 뭐 어떻게 되면 양수, 어떻게 되면 같으면 뭐 0, 뭐 다르면 또 뒤에 게 크면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리턴해 주게끔 그 비교 기준을 만들어서 이렇게 제시를 해주면 나중에 우리가 소팅할 때 좋다는 거예요. 소팅할 때.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두 객체 A와 B를 컴페어러터를 사용해서 비교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디테일한 내용은 뒤에 나오니까 그때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퀄즈가 있고 DB퀄즈가 있는데요. 자, 이퀄즈는요. 우리가 그냥 번지만 비교하는 거예요. 번지만. 그래서 우리 이거 오브젝트 클래스의 이퀄즈 메서드 기억하시죠? 그죠?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매개 타입이 좀 다르죠. 뭐 어떻게 돼 있었어요? 오브젝트 이퀄즈 메서드는 매개 타입이 그죠? A.equals 이런 식으로 해서 B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갔잖아요. 근데 이 이퀄즈는 그냥 이렇게 지금 매개 변수를 두 개를 받고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받다 보니까 우리가 유용하게 그냥 이거 두 개의 객체의 비교값을 좀 알고 싶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넣어서 우리가 번지를 비교할 수가 있고요. 그에 반해서 DB꼴즈라는 게 있는데요. 이 DB꼴즈 같은 경우는 두 객체의 필드까지도 비교를 하는 거예요. 필드 값까지 비교를 해가지고 얘가 그까지도 같으면 true, 그까지 틀리면 뭐 false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뒤에 배우게 될 arrays 클래스에 보면 db꼴즈 메서드가 또 나오거든요. 그거는 물론 배열을 이제 비교를 하는 건데 그거하고 아주 유사한데 단 차이점은 얘는 오브젝트 즉 객체들이라는 거고요. 그 arrays에 나오는 거는 array들만 비교를 한다는 거. 그 두 개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해시라는 메서드는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오브젝트 클래스의 해시 코드를 오버라이딩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제가 오브젝트의 해시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게 신버전이고 이제 이 해시 코드를 직접 여러분들이 구현을 하는 것은 9버전이다. 하이 호환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좋다 라고 제가 아마 강의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해시는요 아주 좋은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클래스, 사용자 정의 클래스에서 사용자 관련된 그 클래스에서 여러분들이 멤버 변수를 여러 개를 선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이제 이퀄즈 오브젝트의 해시 메서드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오브젝트 이렇게 해서 해시 이렇게 호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필드들을 다 그냥 콤마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열하시면 돼요. 있는 만큼. 그러면 이 오브젝트 해시 메서드가 알아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타입이 무슨 타입이든 간에 다 이거를 조합을 해서 해시코드를 만들어서 리턴을 해줍니다. 아주 편리하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이 해시코드는 객체 해시코드를 생성하는 건데 물론 이 해시코드를 오버라이딩을 할 때 그 안의 내용으로 오브젝트의 해시를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수월하게 해시코드를 이제 해시 시리즈들에 저장을 할 때 해시코드를 우리가 여러
저장하기에 그 해시코드를 만들어내기에 상당히 좋다. 그래서 많이 사용한다. 아시겠죠? 이것도 뒤에 나오니까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위의 메서드들보다 더 많은 메서드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그런데 자주 사용되는 것만 메서드들로만 구성을 했고요. 다른 메서드들은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직접 자바닥스를 참조하여 사용하면 아주 좋은 습관이 됩니다. 알겠죠? 요게 저도 하루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게 바로 자바닥스입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사전을 보듯이 똑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게 바로 오브젝트에 있는 메서드들 중에서 일부를 발췌를 해서 가져왔고, 그에 대한 내용을 살짝 설명을 드렸고요. 디테일한 내용은 이제 한번 보시죠. 자, 오브젝트의 컴페어 메서드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t는 객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펄슨이 들어오면 다 펄슨이고요. 여기에만 인티저 같은 포장 클래스가 들어와도 다 인티저가 들어가야 되고 다 동일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A, B 두 객체를 비교자 컴페어러터죠. 컴페어러터로 비교를 해서 인트 값을 리턴하게 돼 있어요. 알겠죠? 얘도 제네릭 타입인데 컴페어러터 이제 제네릭 인터페이스 타입인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비교할 때 단순 비교면 나중에 컴페어 러브를 사용해도 되지만은 우리가 어떠한 우리만의 기준으로 제시를 해서 이거를 우리가 뭐 하고 싶다. 기존에 정리를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 비교자를 만들어서 바로 제시해 주는 것도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인터페이스다 보니까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익명 구현 객체로 우리가 이렇게 넣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네릭 타입으로 T 타입의 객체를 비교하는 compare. 여기는 compare러터 안에는 추상 메서드인 int compare라는 메서드가 하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거와 같이 이렇게 존재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구현하는 클래스라든지 아니면 익명 구현 클래스가 되든지 간에 얘네들은 아래와 같이 이렇게 오버라이딩을 해줘서 이 기준을 제시해 줘야 된다는 기준을 아시겠죠? 그래서 compare t 지금 여기 보면 멤버 컴페어러터 해서 컴페어러터라는 멤버를 가지고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멤버에 보니까 여기에 A와 B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A의 값이 크다면 리턴 1을 리턴을 하게 되고 else if 해서 같다면 0 그리고 작다면 마이너스 1을 리턴하게 돼요. 그러면 이 값을 가지고 우리가 sort라는 메서드가 있는데요. 그 메서드가 호출될 때 이러한 비교자를 우리가 제시해 주면 그 sort 메서드가 이 비교 기준을 가지고 알아서 오름차순을 해주든 내림차순을 해주든 해준다는 거죠. 조금 이해가 지금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제 시간에 실습 예제를 갖고 해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재정의에서 A와 B를 비교를 해서 int 값을 리턴하도록 해야 한다. 여기 리턴 타입이 int니까요. 그죠? 그래서 통상 A가 B보다 작으면 음수, 같으면 0, 그리고 크면 양수를 리턴하도록 구현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굳이 이러한 코드를 많이 쓰지 않아도 되고요. 뭐 일단은 여기에서 비교를 하는 거는 멤버 A에 있는 아마 스코어라는 게 숫자일 겁니다. 그죠? 숫자다 보니까 이렇게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또 한 줄로 인티저 클래스들은 포장 클래스들은 전부 다 컴페어 메서드를 오버라이딩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져다가 포장 클래스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뭐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이거를 한 줄로 줄이려 그러면 이거를 풀어놔서 그렇지 여러분들을 뭐 만약에 리턴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A.score 마이너스 B.score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한다고 해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이 한 줄만 해도. 왜냐? A.score가 B보다 크다면 양수일 거예요. 그죠? 양수를 리턴할 거고 같다면 0을 리턴할 거고 얘가 크다면 마이너스 값을 리턴하겠죠. 근데 통상적으로 대표적인 값이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구현하셔도 좋고요. 뭐 어차피 양수든 음수든 넘어가니까 이렇게 구현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요게 다 이해가 되신다면 간단하게 요렇게 구현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해서 오름차순이 정렬이 됐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B점 스코어에서 A점 스코어를 바꿔버리기만 해도 오름차순에서 반대로 내림차순으로 정렬 기준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정렬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좀 내용이 좀 어렵죠. 어려운데 이걸 처음부터 이해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계속 듣다 보면 이해가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나중에 제가 예제를 들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비교를 하겠지만은 그때 비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비교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튼 이 컴페어러터라는 비교자 인터페이스는요, 상당히 많이 쓰이고 좀 많이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은 오브젝스 클래스인데요. 오브젝스 클래스가 아니고 제가 죄송합니다. 오브젝스의 해시예요. 이미 앞서 말씀드렸죠. 말씀드렸다시피 자, 주어진 매개 값들을 서로 조합을 해가지고 해시코드를 생성하는 역할을 해요. 아시겠죠? 해시코드를 만드는데 얘가 해시코드를 처음에 만들고 난 다음에 그거를 있잖아요. 어레이즈 클래스에 있는 해시코드라는 이 메서드를 또다시 호출합니다. 여기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호출했어요. 그럼 얘는 내부적으로 이걸 한 번 더 호출을 해가지고 해시코드를 얻어서 그냥 리턴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얘가 호출이 되면 바로 D이어서 얘가 얘를 호출하거든요. 왜냐? 이거를 전부 다 오브젝트 타입으로 배열 타입으로 받아가지고 그래서 해시코드를 만들어서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클래스의 멤버 변수가 많을 때 해시코드를 생성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막 이거 아니라면 우리가 지금 이거는 두 개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현업에는 두 개의 일리는 만무하잖아요. 그죠? 여러 개가 있다면 그거를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오브젝트 클래스에 해시코드를 오버라이딩을 한다면 자 리턴 이렇게 해놓고 this.score에다가 뭐 플러스 뭐 this.name 뭐 이래 적어야 되고 또 여기다가 뭐 어떻게 쭉쭉쭉 하는 코드가 또 막 계속 들어갈 거예요. 근데 굳이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오브젝트 해시 메서드를 간단하게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매개 변수 주기가 쉽잖아요. 그죠? 매개 변수 주기가 쉽다 보니까 얘는 앞으로 이제 뭐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많이 유용하게 사용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오브젝트 클래스에서 해시코드를 오버라이딩을 할 때 멤버 변수가 매우 많다면 해시코드를 생성할 때 좀 불편합니다. 그죠? 하여 자 멤버 변수가 여러 개일 때는 오브젝트의 해시를 이용을 하여 생성하는 것이 매우 유용하다. 유용한다라고 적어놨네요. 유용합니다. 그죠? 하지만 이전 버전 호환을 위해서는 해시코드를 오버라이딩을 해서 직접 해시코드를 만드는 코드를 사용을 할 것이며 해시는 요 오브젝트의 해시를 말하는 거죠. 얘는 신규 개발할 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될 거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현업에 가셔가지고 뭐 가게 된다면 혹은 뭐 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브젝트의 해시를 사용해도 되고 만약에 과거에 그렇게 이미 만들어진 내용이라면 해시 코드를 여러분들이 직접 오버라이딩을 해서 만드는 것도 왜냐? 이건 1.7부터 지원이 되는데 뭐 그 회사에서는 예를 들어서 1.6, 1.5를 쓰고 있다. 그렇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뭐 이러한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가지고 오버라이딩을 하시든 해시코드를 만들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시죠? 자, 이게 바로 오브젝트의 해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브젝트 클래스에 이제 이퀄즈가 있었고 db걸즈가 앞에서 잠깐 봤었죠. 자, 이거 한번 보죠. 먼저 오브젝트의 이퀄즈입니다. 얘는 뭡니까?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주면 오브젝트의 이퀄즈도 주소 비교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논리적 동등임에도 불구하고 맞죠? 논리적 동등이잖아요. 값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퀄즈 요 메서드를 호출하면
false를 리턴합니다. 왜? new 때문에 번지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갑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근데 신기한 거는 이제 널 값을 이렇게 자 object의 equals에 두 개 다 널일 경우에는 물 하나만 널이면 false입니다. 전부 다 알겠죠? 근데 널을 리턴을 하게 되면 이렇게 true를 리턴한다는 게 조금 이거는 둘 다 널널일 때 true를 리턴한다는 게 좀 특이하더라 그죠? 그래서 object의 equals는 기본적으로 객체를 비교할 때 object의 equals와 동일하게 주소를 비교를 하지만 매개값으로 널널을 주면 true를 반환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가지고 뭐 어떻게 제가 뭐 개발을 한 적은 없지만 요거의 특이점이 있는 걸로 봐서 뭘 개발을 할 때 요걸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 두 개의 객체가 널일 때 동시에 널일 때 true를 리턴하는 내용을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한다면 이것도 뭐 그런 내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찾아보면 여러 경우를 찾다 보면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object의 equal div equals인데요. 여기에 object 타입이 다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비교할 객체가 만약에 배열일 경우에는 이게 배열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리고 new int 했기 때문에 새로운 주소에 다 할당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배열 항목 값까지 이렇게 비교를 해버려요. 1, 2, 1, 2 주소 틀린데 그죠? 주소 틀린데 값까지 다 비교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리턴을 해주는데 true를 리턴 해주죠. 하지만 이 배열이라면 문제가 없는데요. 배열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배열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object의 equals 얘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객체 배열을 나중에 비교를 해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올 거고요. 그냥 다만 이게 이걸 쓸 바에는 차라리 저는 arrays의 db걸즈를 쓸 것 같은데요. 여튼 얘도 이제 objects의 db걸즈를 쓰게 되면 자 배열 타입으로 이렇게 넣어주면 이런 항목 값까지 비교를 해준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죠, 그죠? 자 하나하나 이렇게 비교하는 것보다 포문을 돌려가면서 비교하는 것보다 이게 objects의 혹은 arrays의 db걸즈를 이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배열을 항목화까지 한 번에 비교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죠, 그죠? 예, 요게 바로 이제 objects의 equals와 dbequals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요까지 우리가 이제 objects 클래스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이론적인 내용 살펴봤고, 자, 뭐 오늘 살펴본 것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컴페어러터 비교자 제시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해시 메서드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상당히 유용한 메서드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놨다가 나중에 사용을 하시면 아주 개발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equals와 dibequals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이것도 역시 개발할 때 상당히 좋게 여러분들한테 작용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말고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아이고 자 뭐냐면 여기에 우리 자바닥스 있잖아요. 자바닥스에 한번 가보면 제가 이게 자바 유틸에 있을 거 맞죠? 자바 유틸에 오브젝스가 어디 있나요? 오브젝스 여기 있죠, 그죠? 오브젝스 클래스를 딱 해보면 자 메서드 한번 해봅니다. 메서드 해보니까 어때요? compare, div equals, hash 코드, is null, non null, require non null 이렇게 메서드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근데 공통점이 뭔가요? 전부 다 메서드 앞에 스테이틱이 다 붙었다, 그죠? 맞습니까? 스테이틱이 다 붙었어요. 그래서 얘는 objects입니다. objects. 그래서 여기 보시면 this class consists of a static utility method for operating on objects. 그죠? 얘는 유틸리티 메서드들로 정적 유틸리티 메서드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7부터 등장을 했고요. 이렇게 전부 다 스테이틱 메서드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클래스 명점, 메서드, 정적 메서드 명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자, 이게 바로 뭐죠? 자바닥스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고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찾아 들어가면 아, 이렇게 사용이 되는구나. 그리고 유사한 게 여기에 어레이즈의 DB걸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이런 것들 살펴보면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석이 안 되시면 번역기 돌려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 돌려서 아하, 이게 무슨 메서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죠. 맞죠? 자, 이러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오브젝트 클래스나 아니면 모르는 메서드가 있다면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오브젝트 클래스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 강의 시간에 제가 예제를 들고 와서 여러분들과 직접 한번 그 이론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